손님, 그건 전시용이에요. 토요일 오후 2시,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 천장의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크리스탈로 빛을 쪼갰다. 유리 진열대마다 명품 화장품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공기는 달콤하고 무거웠다. 여러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다. 백발의 여인 윤정자가 진열대 앞에 서 있었다. 68세. 베이지색 점퍼는 낡았지만 깨끗이 다려져 있었다. 면바지 밑단이 약간 해져 있었다. 흰 운동화는 여러 번 닦은 흔적이 역력했다.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는 향수병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투명한 유리병, 금색 뚜껑, 샤넬 넘버 5. 뚜껑을 천천히 돌렸다. 찰칵 열렸다. 딸이 이런 거 좋아해서요. 정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손목 안쪽에 향수를 살짝 뿌렸다. 한 번, 두 번. 코를 가까이 댔다. 눈을 감았다. 달콤한 향이 퍼졌다. 플로럴 계열. 바닐라가 섞인 듯한 부드러운 향.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작은 미소.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손님, 날카로운 목소리.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딱딱딱딱.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 정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20대 후반의 여자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수진. 검은 정장에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다. 긴 생머리를 뒤로 넘겼다. 명찰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고가 제품은 직접 여시면 안 됩니다. 수진은 정자의 손에서 향수병을 낚아챘다. 정자는 손을 움츠렸다. 수진은 서랍에서 천을 꺼내 향수병을 닦기 시작했다. 꼼꼼하게.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듯.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작았다. 떨렸다. 그녀는 손을 등 뒤로 숨겼다. 손목에 묻은 향수가 여전히 향을 내뿜었다. 시향은 저쪽 테스터로 하셔야죠. 보이시죠? 저기, 수진이 턱으로 카운터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유리 용기에 꽂혀 있었다. 시향지.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강민호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36. 회색 코트를 입었지만 청바지는 낡았다. 밑단이 해져 있었다. 운동화도 오래되어 보였다. 한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무거웠다. 안에는 아버지 약과 과일, 그리고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엄마 용돈 50만 원. 2달치 생활비. 민호는 아직 건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다 멈췄다. 직원의 표정이 너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민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정자는 다른 진열대로 천천히 걸어갔다. 무릎이 좋지 않았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다. 립스틱 진열대 앞에 섰다. 빨강, 분홍, 자주 오렌지. 수십 가지 색깔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녀는 하나를 집어 들려다 말았다. 수진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정자는 손을 거뒀다. 그냥 눈으로만 봤다. 여기 괜찮은 게 많네. 혼잣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옆 진열대로 갔다. 크림들이 있었다. 안티에이징, 미백, 보습, 영어로 된 설명들. 정자는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용기만 바라봤다. 예쁜 디자인, 고급스러운 포장. 시향하시려면 말씀하세요. 수진이 뒤에서 말했다. 차가운 목소리. 정자는 뒤돌아봤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 너무 오래 계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정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한 표정.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이제 가자. 응. 정자는 작게 대답했다. 두 사람이 매장을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저기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다. 여자의 외침. 민호와 정자가 동시에 돌아봤다. 30대 초반쯤 되는 여자가 손가락으로 정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명품 백을 들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였다. 빨간 원피스, 하이힐, 목에는 진주 목걸이. 저분 제 가방 만졌어요!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쇼핑하던 손님들, 직원들,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정자에게 쏠렸다. 정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 예? 저요? 방금 진열대 옆에서 제 가방 만지셨잖아요! 분명히 봤어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목소리가 더 커졌다. 히스테리에 가까웠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손을 앞으로 내밀며 부정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만졌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수진이 급하게 달려왔다. 다른 직원 2명도 뛰어왔다. 매장 매니저 박재현도 정장을 여미며 나타났다. 40대 중반.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재현이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는 자기 가방을 들어 올렸다. 검은색 가죽 가방.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여기 봐요! 손잡이에 손때 묻었어요! 저분이 만졌어요! 손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다. 동심원처럼 둘러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뭔 일이래? 저 할머니가 가방 만졌나 봐.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 정자는 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따가웠다. 숨이 막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는 안 만지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여자가 민호를 노려봤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들입니다. 아들? 하여튼 그렇게 감싸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재현이 급히 끼어들었다. 손님들, 일단 진정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를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요. 시간 없어요. 여자가 소리쳤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꺼냈다. 뭔가 지시했다. 수진이 정자에게 다가왔다. 정자의 손목을 잡았다. 손님,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아니, 저는 정말 안 만졌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수진은 더 세게 손목을 잡았다. 일단 확인해 봐야죠. 이쪽으로요. 손 놔요? 민호가 소리쳤다. 수진과 정자 사이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수진이 정자의 팔을 확 잡아당겼다. 세게, 거칠게. 정자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다. 몸이 기울었다. 비틀거렸다. 수진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밀어내려는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손이 정자의 얼굴을 향했다. 찰싹. 손바닥이 정자의 뺨을 가로질렀다.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메아리처럼 모든 소리가 멈췄다. 음악도, 대화도, 숨소리까지. 정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 손이 천천히 올라가 뺨을 감쌌다. 뺨이 뜨거웠다. 따끔거렸다. 눈이 커졌다가 천천히 감겼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민호의 손에서 쇼핑백이 떨어졌다. 쿵.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봉투가 굴러나왔다. 흰 봉투. 엄마 용돈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손이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다. 떨렸다.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제가 그럴 의도는
매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재현이 급히 달려왔다. 상황을 파악했다. 얼굴이 굳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일단 고객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뺨을 감싼 채 서 있었다. 눈가가 빨개졌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다. 참았다. 꾹.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거 봤어? 직원이 손님을 때렸어. 아니야. 실수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저 할머니도 좀. 쉬, 조용히 해. 민호는 떨어진 쇼핑백을 주워들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다시 넣었다. 주먹을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더 세게 쥐었다. 정자를 부축했다. 어머니의 팔이 가늘었다. 뼈가 만져졌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안내했다. 엄마, 가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등이 굽어 보였다. 재현이 앞장섰다. 수진이 뒤따랐다. 여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매장을 빠져나오며 민호는 뒤를 돌아봤다. 사람들이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 판단하는 눈빛, 동정하는 눈빛, 경멸하는 눈빛.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앞을 봤다. 어머니만 봤다.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평범한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사람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좁은 공간. 거울에 비친 네 사람. 재현, 수진, 정자, 민호.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숫자가 바뀌었다. 2, 3. 딩. 문이 열렸다. 고객 상담실은 3층 구석, 복도 끝에 있었다. 작은 방이었다. 사방 3미터 정도. 창문이 없었다. 흰색 벽. 낡은 소파 2개. 작은 테이블 하나. 형광등 하나. 차가운 불빛만 내려앉았다. 여기 앉으세요. 재현이 소파를 가리켰다. 정자와 민호가 나란히 앉았다. 소파가 낡아 푹 꺼졌다. 재현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수지는 문 옆에 섰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앞으로 모았다.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현이 말했다. 책상 위에 명함을 올려놓았다. 고객 서비스팀 박재현 부장. 그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였다. 90도.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만 바라봤다. 뺨은 여전히 붉었다.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5개의 손가락. 선명했다. 민호는 어머니만 바라봤다. 뺨의 자국. 떨리는 손. 텅 빈 눈빛.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물 드릴까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보상이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떨렸다. 우리 어머니 존엄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재현은 말문이 막혔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눈물이 맺혔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진을 봤다.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민호는 어머니를 봤다. 엄마, 괜찮지 않아?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정자가 말했다.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억지로 지은 미소. 평생 그렇게 지어온 미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다. 아팠다. 견딜 수 없이. 엄마, 왜 늘 괜찮다고만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자는 아들을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창피할까봐. 뭐가 창피해요? 잘못한 건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잖니. 다들 우릴 봤어. 어떻게 생각하겠니? 정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다. 손등으로 닦았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파고들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날 것 같았다. 재현이 입을 열었다. 일단 가방 거는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일어나서 방을 나갔다. 수진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재현이 손짓으로 막았다. 너는 여기 있어. 문이 닫혔다. 방 안에 정자, 민호, 수진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웅웅거렸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수진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떨리고 있었다. 엄마 아파요? 아니, 거짓말. 민호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다. 어머니 손목을 조심스럽게 닦아줬다.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다. 샤넬 넘버 5. 달콤한 냄새. 하지만 지금은 그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미안해, 엄마. 민호가 속삭였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백화점에 오자고 했잖아. 그냥 집에서 용돈 드릴걸. 아니야. 정자는 아들 손을 꽉 잡았다. 너 때문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멈추지 않았다. 민호는 어머니를 안았다. 꽉. 정자는 아들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평생 그렇게 울어왔듯이.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벽에 더 깊이 기댔다.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다. 15분쯤 지나서 문이 열렸다. 재현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확인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화면을 틀었다. CCTV 영상. 흑백 화면. 화장품 매장이 보였다. 화면 속에서 정자가 진열대 앞에 서 있었다. 립스틱을 보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명품백을 든 여자가 지나갔다. 빠르게. 진열대 모서리에 가방을 부딪혔다. 살짝.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 정자는 가방을 만지지 않았다. 한 번도. 영상이 멈췄다. 재현이 말했다. 가방은 다른 손님이 진열대에 부딪히면서 움직인 겁니다. 손님께서는 전혀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민호는 화면을 봤다. 주먹을 쥐었다. 이를 악물었다. 그럼 직원이 착각한 거네요. 아니, 그 여자 손님도. 네. 죄송합니다. 재현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을 때리고 나서 착각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CCTV 먼저 확인했으면 이런 일 없었겠네요. 우리 어머니가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됐어요. 정자가 일어섰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봤다. 예,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재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손님, 이건 저도 놀라서 그랬을 거예요. 직원분도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평생 그렇게 웃어온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이 보였다. 엄마, 민호야, 가자. 정자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민호는 쇼핑백을 들고 따라갔다. 재현이 급히 말했다.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은 해야. 필요 없습니다. 정자는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민호가 뒤따랐다. 재현과 수진이 뒤에서 계속 사과했지만 정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는 밝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걷는 사람들. 아무도 정자를 보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정자는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민호는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봤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아 보였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다. 엘리베이터 앞. 버튼을 눌렀다. 기다렸다. 사람들이 옆에 섰다. 젊은 커플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아이를 데린 가족이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딩.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자와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도 탔다. 금방 가득 찼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정자와 민호는 뒤쪽 구석에 섰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누군가 정자의 뺨을 힐끗 봤다.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시선을 피했다. 못 본 척했다. 1층. 딩.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갔다. 정자와 민호도 나왔다. 중앙홀로 향했다. 분수가 있었다. 물이 위로 솟구쳤다가 떨어졌다. 철썩. 아이들이 분수 주변을 뛰어다녔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정자는 분수를 잠시 봤다. 물줄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울들. 예뻤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엄마, 차 있는 데로 가자. 응.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또 탔다. 이번엔 사람이 없었다. 둘만. 문이 닫히자 정자는 벽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쉬었다. 민호는 어머니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지하 2층. 문이 열렸다. 주차장. 어두웠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차들이 빼곡했다. 민호의 차는 구석에 있었다. 10년 된 소나타. 은색이었지만 페인트가 곳곳에 벗겨졌다. 범퍼에 찌그러진 자국이 있었다. 차 문을 열었다. 정자가 조수석에 올랐다. 민호는 운전석에 앉았다. 쇼핑백을 뒷좌석에 던졌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거칠었다. 히터 틀어줄까? 아니. 괜찮아. 정자는 창밖만 봤다. 콘크리트 벽. 주차선. 다른 차들. 민호는 핸들을 잡았다. 출발하지 못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 응. 정말 괜찮아?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작게 말했다. 집에 가자. 민호는 기어를 넣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사로를 올라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민호는 선바이저를 내렸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빨간불.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넜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웃는 사람들. 평범한 주말 오후. 민호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다. 정자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텅 빈 것 같았다. 신호가 바뀌었다. 초록불. 차가 출발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할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빠는 걱정만 하실 거야. 그래도 됐어. 우리끼리만 알자. 제발. 정자의 목소리에 간청이 섞였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부모님 집까지는 15분 거리였다. 차는 조용히 달렸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엔진 소리만 들렸다. 부르릉.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덜컹거렸다.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좁은 길, 양옆에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다. 낡은 건물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계단들.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다. 4층짜리 빌라. 민호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시동을 껐다. 들어가. 정자는 차 문을 열었다. 내렸다. 민호도 내렸다. 뒷좌석에서 쇼핑백을 꺼냈다. 정자에게 건넸다. 아빠, 약이랑 과일 들어있어. 응. 정자는 봉투를 받았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엄마 용돈. 정자에게 내밀었다. 엄마, 이거. 정자는 봉투를 받다. 받으려다 말았다. 나중에 줘. 지금 줄게. 아니야. 너 쓸 데 많잖아. 엄마, 제발 받아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절했다. 정자는 아들을 봤다. 아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자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가방에 넣었다. 고마워. 엄마가 뭐가 고마워?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참았다. 정자는 아들 등을 토닥였다. 들어가 봐. 아빠, 병원 데려가야지. 이따 3시에 올게. 알았어. 정자는 빌라 계단을 올라갔다.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이 안 좋아서 난간을 잡고 올라갔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4층까지 올라간 정자가 현관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호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핸들에 이마를 댔다.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어머니의 뺨. 붉은 자국. 텅 빈 눈빛. 계속 떠올랐다. 지울 수 없었다. 민호는 핸들을 쳤다. 1번, 2번, 3개. 경적이 울렸다. 빵. 민호는 손을 멈췄다.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회사로 가야 했다. 오늘 회의를 빠졌다. 팀장이 화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민호는 차를 출발시켰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운전했다. 거리를 달렸다. 신호를 지켰다. 차선을 바꿨다. 한강변 도로로 나왔다. 강이 보였다. 햇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다. 조깅을 했다. 평화로운 풍경. 민호는 차를 세웠다. 주차장. 차에서 내려 강변으로 걸어갔다. 난간에 기댔다. 강을 봤다. 물이 흘렀다. 끊임없이. 핸드폰을 꺼냈다.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들을 넘겼다. 지난달 어머니 생신. 식당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아버지, 어머니, 민호. 셋이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 억지가 아닌. 그때는 행복해 보였다. 민호는 사진을 확대했다. 어머니 얼굴. 주름진 이마. 백발. 하지만 눈은 반짝였다. 살아있었다. 오늘 어머니 눈은 달랐다. 텅 비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 민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반. 1시간 후에 부모님 집으로 가야 했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야 했다. 민호는 차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었다. 회사로 향했다. 회사 주차장. 차를 세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사무실 문을 열었다. 동료들이 일하고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했다. 전화했다. 회의실에서는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민호는 자기 자리로 갔다.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이메일 알림이 떴다. 27통. 하나씩 열어봤다. 업무 관련 메일들. 긴급, 중요 확인 요청. 민호는 읽지 않았다. 그냥 닫았다. 팀장이 다가왔다. 40대 중반. 안경을 쓴 남자.
강대리, 오늘 회의 왜 안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사전에 말이라도 해야지. 가족 일입니다. 팀장은 잠시 민호를 봤다. 표정이 심각했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 알겠지? 네, 팀장이 돌아갔다. 민호는 화면만 봤다. 글자들이 흐릿했다. 집중이 안 됐다. 1시간이 지났다. 오후 3시 반. 민호는 일어섰다. 가방을 들었다. 동료가 물었다. 벌써 가? 약속이 있어. 팀장님한테 말했어. 나중에 할게. 민호는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올라타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오후 4시.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다. 경적을 짧게 울렸다. 빵.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나왔다.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72. 허리가 굽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도왔다. 아버지는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았다. 어머니도 옆에 탔다. 민호는 운전석에 앉았다.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뺨의 자국은 화장으로 가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보였다. 희미하게. 아버지, 오늘 어떠세요? 그냥 그래. 아버지 목소리는 낮았다. 기운이 없었다. 민호는 시동을 걸었다. 출발했다. 병원까지는 20분 거리였다. 차는 조용히 달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신호등에서 멈췄다. 민호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다시 봤다. 어머니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하얗게 손등에 핏줄이 보였다. 엄마, 응,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병원 주차장. 차를 세웠다. 세 사람은 내려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았다. 민호는 그 손을 봤다. 주름진 손, 거친 손, 평생 일한 손. 128번 환자분. 스피커에서 호출이 나왔다. 아버지 번호였다. 세 사람은 일어나서 진료실로 갔다. 의사가 아버지를 진찰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다. 혈압을 쟀다. 약 처방전을 끊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은 계속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국으로 갔다. 약을 받았다. 일주일치. 봉투에 담았다. 병원을 나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뒷좌석에서 말했다. 민호야, 오늘 저녁 먹고 가. 괜찮아요. 집에 가야 해서요. 그래도 다음에 먹을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만 봤다. 부모님 집 앞. 차를 세웠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렸다. 민호도 내려서 아버지를 부축했다. 빌라 계단까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도 조심해서 가고. 민호는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엄마, 전화할게. 응.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올라갔다. 4층까지. 현관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호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고 앞을 봤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동생이었다. 해외에 있는 동생. 형, 잘 지내? 부모님은? 민호는 답장을 쳤다. 잘 지내. 부모님도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전송.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집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그냥 여기 앉아 있고 싶었다. 한참 후에 시동을 걸었다. 출발했다. 집으로.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형광 숫자만 빛났다.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뺨에 손자국, 텅 빈 눈빛, 네가 창피할까 봐라던 말. 민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물을 마셨다. 차가웠다. 목으로 넘어갔다. 소파에 다시 앉았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눈부셨다.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들을 넘겼다. 최근 사진들. 회사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혼자 찍은 사진. 더 넘겼다. 한 달 전. 어머니 생신. 식당 사진. 케이크. 촛불. 환하게 웃는 어머니. 민호는 사진을 확대했다. 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봤다. 주름. 백발.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반짝였다. 오늘 어머니 눈은 죽어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더 넘겼다. 1년 전. 가족여행. 바닷가. 어머니가 파도 앞에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다. 웃고 있었다. 2년 전. 아버지 칠순. 한복을 입은 어머니. 단정하고 우아했다. 아버지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5년 전. 민호 대학 졸업식. 어머니가 민호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랑스러운 표정. 행복한 표정. 민호는 사진들을 보며 깨달았다. 어머니가 항상 웃고 있었다는 것을, 항상 밝았다는 것을, 힘들어도 아파도 괜찮은 척했다는 것을,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참지 못했다. 소리내어 울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 멈췄다. 눈물을 닦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뭔가 해야 했다.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민호는 일어났다. 침실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정장을 꺼냈다. 침대에 놓았다.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명함들이 있었다. 민호는 하나하나 넘겼다. 옛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명함. 모서리가 해졌다. 제이스 무역인사팀장 박진수. 3년 전 교류했던 사람. 아니었다. 지금 필요한 건 이게 아니었다. 민호는 명함을 다시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다시 천장을 봤다. 생각했다.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 3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민호는 다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백화점 고객 피해. 여러 기사가 나왔다. 읽었다. 직원 폭행, 차별 대우, 부당한 처사. 하지만 대부분 결말은 비슷했다. 사과, 보상, 끝. 민호는 브라우저를 닫았다. 이것도 아니었다. 무엇을 원하는 걸까? 민호는 자신에게 물었다. 복수? 처벌? 보상? 아니었다. 원하는 건 단 하나였다. 어머니의 존엄. 어머니가 다시 미소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민호는 컴퓨터를 껐다.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얕게, 불안하게. 다음 날 아침, 일요일.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6시. 샤워를 했다. 면도를 했다.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 피곤한 얼굴. 커피를 내렸다.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 민호는 결심했다. 백화점에 가기로. 다시.
정장을 입었다. 넥타이를 맸다. 구두를 신었다. 가방을 들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백화점으로 향했다. 일요일 아침, 도로는 한산했다. 차들이 많지 않았다. 20분 만에 도착했다. 백화점 주차장. 아직 문 열기 전이었다. 오전 8시 반. 개점은 10시. 민호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정치, 날씨. 민호는 듣지 않았다. 9시.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가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들을 봤다. 젊은 여자들, 중년 남자들, 모두 정장 차림. 9시 반. 민호는 차에서 내렸다. 백화점 정문으로 걸어갔다. 아직 문이 잠겨 있었다. 경비가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직 개점 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팀에 볼 일이 있어서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경비는 잠시 망설이다 무전기를 꺼냈다. 누군가와 통화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세요. 3층 고객 서비스 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열렸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백화점은 조용했다. 아직 손님이 없었다. 직원들만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고객 서비스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사무실. 책상 몇 개. 직원 2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여직원이 물었다. 민호는 명함을 꺼냈다. 박재현 부장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여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곧 재현이 나왔다. 민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님, 어제 네. 다시 왔습니다. 재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어제 그 방과 비슷했다. 소파, 테이블, 형광등. 2 사람이 마주 앉았다.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펼쳤다. 어젯밤 적은 글이었다. 화장품 매장 직원 이수진 씨, 어떻게 될 겁니까? 재현은 잠시 멈칫했다.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위서를 제출하고. 그게 다입니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민호는 재현을 똑바로 봤다. 저는 그 직원을 벌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왔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재발 방지를 위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호는 메모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전 직원 대상 교육, 고객 차별 금지, 외모, 복장, 나이로 판단하지 않기, CCTV 확인 절차 의무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현은 메모지를 읽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주 안으로 교육 일정을 잡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교육 자료와 참석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자기 명함을 꺼내 건넸다. 재현이 받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수진 직원이. 재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고객님 어머니께서 원하실지.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일어섰다. 재현도 일어났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민호는 상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백화점은 이제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호는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나쳤다. 수진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 민호를 봤다. 얼굴이 굳었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차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갈까 생각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엄마, 나, 왜? 벌써 일어났니? 엄마, 지금 시간 있어? 정자는 잠시 침묵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어디서? 민호는 생각했다. 백화점은 아니었다. 다른 곳. 엄마 집 근처 공원. 알지? 아침 산책하시던 곳. 응. 알아. 30분 후에 거기서 만나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민호는 부모님 집 근처로 차를 몰았다. 20분 후. 동네 공원. 작은 공원이었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벤치가 몇 개 있었다. 산책로가 있었다. 일요일 아침.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민호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햇빛이 따뜻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10분쯤 지나서 정자가 나타났다.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었다. 운동화를 신었다. 천천히 걸어왔다. 민호는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다. 정자도 손을 들었다. 왜 갑자기? 정자가 다가와 물었다. 민호는 옆자리를 가리켰다. 앉아.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정자는 가방에서 물통을 꺼냈다. 한 모금 마셨다. 아침 먹었어? 응. 뭐 먹었는데? 토스트. 엄마는? 밥. 아빠랑 같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새들이 지저귀했다. 엄마, 응. 어제. 정말 괜찮아? 정자는 민호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왜 자꾸 물어? 걱정돼서. 괜찮다니까. 엄마 얼굴 보면 안 괜찮은 거 알아? 정자는 시선을 돌렸다. 앞을 봤다. 나무들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그냥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묻어두는 거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는 아들을 다시 봤다. 그럼 어쩌라고. 뭘 어떻게 해. 말해. 화나면 화났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그게 뭐가 달라져? 달라져. 최소한 엄마 마음은 달라져.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남한테 개 끼치지 않고. 엄마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 무슨 폐를 끼쳤어? 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엄마가 아니라.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나는 창피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들 날 봤어. 맞는 걸 손님한테 덤벼든 사람처럼 봤어. 아니야. 그리고 너까지 그걸 봤잖아. 엄마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 정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민호는 어머니를 안았다. 꽉.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무슨 소리야. 진짜야. 어제 엄마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알아? 사과 안 받았잖아. 보상도 거절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빨리 나오고 싶었던 거야. 엄마는 강해. 아니야. 나는 약해. 정말 약해. 민호는 어머니를 더 꽉 안았다. 정자는 아들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이 지나갔다.
힐끗 봤다. 지나갔다.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 후에 정자는 울음을 그쳤다. 민호에게서 떨어졌다. 눈을 닦았다. 코를 풀었다. 미안해. 엄마가 이상하지? 아니야. 당연한 거야. 정자는 물을 마셨다. 깊게 숨을 쉬었다. 민호야. 응.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엄마, 나는 항상 엄마 편이야. 정자는 아들 손을 잡았다. 꽉. 민호도 어머니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손만 잡고. 해가 더 높이 올라갔다. 공원은 더 붐볐다. 가족들이 나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강아지들이 짖었다. 엄마, 응. 오늘 뭐 하고 싶어? 정자는 생각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너랑. 그래. 그럼 그러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공원을 봤다. 나무들, 사람들, 하늘. 평범한 일요일 아침. 하지만 민호에게는 특별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엄마, 커피 마실래? 좋지. 근처 카페로 갔다. 작은 카페.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 이야기, 동생 이야기, 집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 정자는 조금씩 밝아졌다. 웃기 시작했다. 진짜 웃음. 민호도 웃었다. 1시간쯤 지나서 카페를 나왔다. 공원을 한 바퀴 걸었다. 천천히. 나란히. 민호야. 응. 너 때문에 엄마가 힘이 나. 나도 엄마 때문에 힘이 나. 정자는 아들 팔짱을 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걸음을 맞췄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민호 차 앞. 집까지 바래다 줄까? 아니. 괜찮아. 걸어갈래. 운동도 할 겸. 그래? 응. 너는 집 가서 쉬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를 안았다. 사랑해, 엄마. 나도. 정자는 천천히 걸어갔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 보이는 걸음. 민호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운전하며 생각했다. 다음에 뭘 해야 할까? 향수. 그 생각이 떠올랐다. 어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향수. 샤넬 넘버 5. 민호는 핸들을 돌렸다. 백화점으로 향했다. 백화점 주차장. 다시 돌아왔다. 오전 11시. 손님들로 붐볐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1층으로 갔다. 화장품 매장.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응대하고 있었다. 민호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보였다.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민호를 봤다. 순간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민호는 진열대로 갔다. 어제 어머니가 서 있던 곳. 향수들이 빛나고 있었다. 샤넬 넘버 5를 찾았다. 거기 있었다. 투명한 유리병. 금색 뚜껑. 다른 직원이 다가왔다. 30대 초반 여자. 도와드릴까요? 이 향수요. 사고 싶은데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포장해드릴까요? 네. 직원은 향수를 가지고 카운터로 갔다. 민호가 따라갔다. 수진이 옆 카운터에 있었다. 슬쩍 이쪽을 봤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직원이 물었다. 민호는 또박또박 말했다. 윤정자. 직원의 손이 잠깐 멈췄다. 예? 윤정자 고객님 명의로 등록해 주세요. 회원 등록도 함께요. 아. 네. 그럼 연락처와. 민호는 어머니 핸드폰 번호를 불러줬다. 주소도 알려줬다.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했다. 수진이 이쪽을 완전히 돌아봤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민호도 그랬다. 28만 원입니다. 민호는 카드를 냈다. 결제했다. 영수증이 나왔다.
구매자 윤정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향수를 예쁘게 포장했다. 리본을 달았다. 쇼핑백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윤정자 고객님께 좋은 하루 되시라고 전해주세요. 민호는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기분은 가벼웠다.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은 몸을 굳혔다. 저기,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어머니 기억하시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깨물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향수, 어머니가 어제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수진은 쇼핑백을 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이름으로 샀어요. 이제 어머니는 이 백화점 고객이에요. VIP 고객.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어제 한 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시선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는 당신의 시선. 낡은 옷을 입고 비싼 향수를 만지는 사람을 보는.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하다는 말보다 다시는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민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봉투를 들고 매장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봉투를 내려다봤다. 샤넬 로고, 금색 리본. 이게 어머니의 존엄을 되찾아주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어머니가 다시 당당해질 수 있는.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올라타 조수석에 봉투를 놓았다. 시동을 걸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다.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20분 후 부모님 집 앞. 민호는 경적을 짧게 울렸다. 잠시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빌라 계단을 올라갔다. 4층까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정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잠깐 나와봐. 왜? 지금 밥하고 있는데. 잠깐만. 금방이야. 정자는 앞치마를 벗었다.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민호가 부축했다. 뭔데, 이렇게 급해? 이따 알려줄게. 차 앞. 민호는 조수석 문을 열었다. 정자가 올라탔다. 민호도 운전석에 탔다. 이거, 민호는 쇼핑백을 건넸다. 정자는 받았다. 무거웠다. 뭐야? 열어봐. 정자는 쇼핑백을 열었다. 포장된 상자가 나왔다. 샤넬. 정자는 눈이 커졌다. 이게, 어제 응. 엄마가 보고 싶어 하던 향수.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야, 이거 비싼 거야. 돈 아까워. 아깝지 않아. 민호는 영수증을 꺼냈다. 정자에게 건넸다. 봐. 정자는 영수증을 펼쳤다. 읽었다. 구매자 윤정자 회원 등록 완료. 정자는 영수증을 물끄러미 봤다. 손이 떨렸다. 이게, 엄마 이름으로 샀어. 백화점 회원으로도 등록했어. 왜? 엄마가 손님이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엄마는 그 백화점 고객이야.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자는 영수증을 보며 눈물이 맺혔다. 이번에는 흘렸다. 손등으로 닦지 않았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다. 떨렸다. 내가 더 고마워. 정자는 상자를 열었다. 향수병이 나왔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뚜껑을 열었다. 손목에 뿌렸다. 한 번, 두 번. 향이 차 안에 퍼졌다. 달콤하고 깊은 향. 좋다. 정자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어제와는 다른. 민호도 웃었다. 이 향, 엄마한테 제일 잘 어울려. 그래? 정자는 향수병을 소중히 들고 봤다. 한참.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었다. 너무 예쁘다. 아껴 써야겠다. 아니, 매일 써. 마음껏.
그래도 엄마, 약속해. 매일 뿌린다고. 정자는 아들을 봤다. 웃었다. 알았어. 매일 뿌릴게. 그리고 백화점에도 가끔 가. 엄마 이름으로 회원이잖아.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도 어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가야 해. 당당하게. 엄마 이름으로. 정자는 영수증을 다시 봤다. 윤정자. 그 이름을. 그래. 한번 가볼게. 나랑 같이 가자. 다음 주에. 그래. 두 사람은 차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말없이 향수 향기만 공기를 채웠다. 엄마, 올라가. 응. 너도 집 가서 쉬어. 정자는 쇼핑백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민호도 내렸다. 정자를 안았다. 사랑해. 걔도. 정자는 계단을 올라갔다. 이번에는 걸음이 가벼웠다. 쇼핑백을 꼭 안고 4층까지 올라가 한번 뒤돌아봤다. 손을 흔들었다. 민호도 흔들었다. 정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호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운전하며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편지를 써야 했다. 백화점에 보낼. 집에 도착해서 책상 앞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워드를 열었다. 타이핑을 시작했다. 백화점 고객센터 귀중. 저는 지난 토요일 귀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제 어머니 윤정자는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공개적으로 모욕당했고 물리적 폭력을 당했으며 무엇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원을 걱정하셨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울음이라는 것을,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를.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며, 그것이 어머니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 이름은 윤정자입니다. 당신들이 단지 손님으로만, 아니, 어쩌면 손님으로조차 보지 않았던 그분은 제게는 전부입니다. 세상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낡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비싼 향수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도, 오래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권리입니다. 손님의, 아니 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니에게도,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에게도 부디 전 직원 교육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복장과 나이로 고객을 구분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도록, 그리고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면 먼저 확인하고, 대화하고, 경청하도록.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강민호 드림. 민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수정할 곳을 찾았다. 몇 문장을 고쳤다. 다시 읽었다. 괜찮았다. 인쇄를 눌렀다. 프린터가 돌아갔다. 지지직. 종이가 나왔다. 민호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펜으로 서명을 했다. 또박또박. 봉투에 넣었다. 봉했다. 주소를 적었다. 백화점 고객센터. 우표를 붙였다. 민호는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우체통이 있었다. 빨간 우체통. 민호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오후 5시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우체통 앞에 섰다. 봉투를 들었다. 잠시 망설였다. 정말 보낼까? 어머니는 이걸 원하실까?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이건 어머니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민호는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다. 봉투가 안으로 떨어졌다. 툭! 소리가 났다. 끝났다. 민호는 우체통을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어깨가 가벼웠다. 가슴이 후련했다. 할 말을 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향수 잘 받았지? 매일 뿌려. 사랑해. 전송.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 고마워. 나도 사랑해. 민호는 웃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하늘 전체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평소처럼 회사에 다녔다. 일했다. 회의에 참석했다. 보고서를 썼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툭하면 어머니가 생각났다. 향수를 잘 쓰고 계실까? 기분은 좀 나아지셨을까? 금요일 저녁, 민호는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부엌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민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왔니? 어서 앉아라. 민호는 소파에 앉았다.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었다. 그때 민호는 맡았다. 향수향. 엄마, 향수 뿌렸어? 정자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웃고 있었다. 응. 내가 매일 뿌리라고 했잖아. 좋아? 응. 기분이 진짜 좋아져. 정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뺨의 자국은 완전히 사라졌다. 표정도 밝았다. 눈도 살아있었다. 민호는 안도했다. 어머니가 회복하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 돼. 민호는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 옆에 섰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그냥 앉아 있어. 아니, 할게. 민호는 그릇을 꺼냈다. 수저를 놓았다. 반찬을 날랐다. 정자는 국을 떴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정자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떴다. 국을 마셨다. 뜨겁고 구수했다. 맛있다. 많이 먹어. 정자가 민호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다. 민호는 먹었다. 아버지도 조용히 먹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약은 잘 드세요? 응. 엄마가 챙겨줘. 아버지는 정자를 봤다. 정자는 웃었다. 아버지도 작게 웃었다. 식사가 끝났다. 민호는 설거지를 도왔다. 정자와 함께 부엌에 섰다. 정자는 그릇을 씻고 민호는 닦았다. 민호야. 응. 지난주에 고마웠어.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그릇을 닦는 손을 멈췄다. 향수 말이야. 그리고 모든 것. 당연한 거야. 아니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 정자는 아들을 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너 덕분에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어. 민호는 목이 메었다. 고개를 돌렸다. 계속 그릇만 닦았다. 나도 엄마가 있어서 힘이 나.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마쳤다. 그릇을 정리했다. 부엌을 나왔다. 거실에서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았다. 정자는 차를 끓였다. 향이 은은했다.
자, 마셔. 민호에게 찻잔을 건넸다. 민호는 받아서 마셨다. 따뜻했다. 엄마, 응.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왜? 같이 어디 갈까 해서. 정자는 민호를 봤다. 어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백화점. 정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표정이 굳었다. 백화점? 엄마, 회원이잖아. 한번 가보자. 그래도 괜찮아. 나랑 같이 가면. 정자는 생각했다. 한참. 민호는 기다렸다. 그래. 가보자. 정자가 천천히 말했다. 민호는 웃었다. 일요일 어때? 좋아. 그럼 그날 보자. 시계가 9시를 가리켰다. 민호는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어. 조심해서 가. 정자는 현관까지 배웅 나왔다. 민호는 신발을 신었다. 어머니를 안았다. 다음 주에 봐. 그래. 민호는 계단을 내려갔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빌라를 봤다. 4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가 창가에 섰다. 손을 흔들었다. 민호도 흔들었다. 차를 출발시켰다. 집으로 향했다.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렸다. 민호는 천천히 운전했다. 급할 게 없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어머니가 웃었다. 진짜로.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월요일 오전. 민호는 회사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업무 메일들. 하나씩 읽고 답장을 보냈다. 새 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자를 봤다. 백화점 고객센터. 민호는 클릭했다. 메일을 읽었다. 강민호 고객님께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화장품 매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귀하의 편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전 직원 대상으로 긴급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고객 존중, 차별 금지, 외모 판단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 발생 시 CCTV 우선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교육 자료와 참석 명단을 첨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윤정자 고객님께 직접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담당 직원 이수진이 직접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백화점 고객 서비스팀 박재현 드림. PS. 귀하의 편지는 저희 전 직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고객이 단지 손님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메일을 다시 읽었다. 첨부 파일을 열었다. 교육자료, PPT 파일. 고객 존중과 차별 금지. 모든 고객은 평등하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참석 명단도 있었다. 화장품 매장 전 직원. 이수진의 이름도 보였다. 민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메일 감사드립니다. 빠른 조치에 감사합니다. 직원 사과건은 어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백화점이 되길 바랍니다. 강민호 드림. 전송.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응. 엄마, 있잖아. 민호는 백화점 이야기를 했다. 교육 실시, 절차 개선, 그리고 수진의 사과 의사. 정자는 조용히 들었다. 그래? 엄마, 만나볼래? 수진이라는 직원. 정자는 한참 침묵했다. 꼭 만나야 해? 아니, 엄마가 싫으면 안 만나도 돼. 만나볼게. 민호는 놀랐다. 정말? 응.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다운 대답이었다. 민호는 웃었다. 알았어. 일정 잡아서 연락할게. 그래.
전화를 끊고 백화점에 답장을 보냈다. 일정 조율을 요청했다. 곧 답장이 왔다. 이번 주 일요일 오전 어떠냐고. 민호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해서 확인했다. 정자는 괜찮다고 했다. 일요일 오전 10시. 백화점 고객 서비스팀 상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일요일이 왔다. 민호는 아침 일찍 부모님 집으로 갔다. 정자는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다. 화장도 했다. 립스틱을 발랐다. 엄마, 예쁘다. 그래? 정자는 거울을 봤다.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향수를 꺼냈다. 손목에 뿌렸다. 샤넬 넘버 5. 준비됐어. 가자.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백화점으로 향했다. 오전 9시 반. 도로는 한산했다. 차는 부드럽게 달렸다. 엄마, 긴장돼? 조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응. 정자는 창밖을 봤다. 거리의 풍경들. 건물, 나무, 사람들. 백화점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고객 서비스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직원이 맞았다. 윤정자 고객님이십니까? 예.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었다. 안에 재현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수진도. 수진은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는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다. 민호도 옆에 앉았다. 재현이 말했다. 먼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수진이 정자 앞으로 왔다. 무릎을 꿇었다. 정자는 깜짝 놀랐다. 그러지 마세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흘렀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객님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제 편견으로. 정자는 수진을 봤다. 수진은 울고 있었다. 진심으로. 일어나세요. 정자가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미 용서했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정말이요? 예. 진작 용서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객님을. 알아요. 아팠어요. 많이.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정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이제 괜찮아요. 수진은 일어섰다. 여전히 울고 있었다. 정자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수진에게 건넸다.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코를 풀었다. 고객님 정말 바뀌겠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자는 미소 지었다. 온화한 미소. 수진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재현이 말했다.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민호는 옆에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정말 강했다. 진짜 강한 사람이었다. 고객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재현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VIP 회원 등록증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상품권.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정자는 손사래를 쳤다. 고객님, 받아주세요. 저희 마음입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상품권만이라도. 그것도 괜찮아요. 정자는 단호했다. 재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VIP 등록증만 받을게요. 상품권은 됐고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VIP 카드를 건넸다. 금색 카드. 윤정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자는 카드를 받았다. 한참 봤다.
예쁘네요. 잘 사용해 주세요. 언제든 오세요. 그럴게요. 정자와 민호는 일어섰다. 수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정자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진은 또 울었다.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민호가 물었다. 엄마, 괜찮아? 응. 후련해. 정말?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정자는 VIP 카드를 봤다. 미소 지었다. 이거 신기하다. 내 이름이 여기 있네. 당연하지. 엄마 거니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엄마, 어디 가고 싶어? 정자는 생각했다. 저기. 가리킨 곳은 화장품 매장이었다. 민호는 놀랐다. 거기. 응. 괜찮아. 이제 무섭지 않아. 정말? 응. 두 사람은 화장품 매장으로 걸어갔다. 입구에 섰다. 정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가자.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진열대들이 빛났다. 향수들, 립스틱들, 크림들. 정자는 천천히 걸었다. 하나하나 봤다. 만졌다. 향을 맡았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구경할게요. 네. 천천히 보세요. 정자는 매장을 한 바퀴 돌았다. 민호는 뒤에서 따라갔다. 어머니는 편안해 보였다. 자연스러웠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한 립스틱 앞에서 멈췄다. 이거 예쁘다. 사줄까? 아니. 괜찮아. 집에 있어. 정자는 립스틱을 내려놓고 다른 진열대로 갔다. 향수 진열대. 샤넬 넘버 5가 보였다. 엄마 향수. 정자는 향수병을 봤다. 미소 지었다. 그치. 엄마, 향수. 두 사람은 매장을 나왔다. 중앙 홀로 갔다. 분수 앞 벤치에 앉았다. 목마르지? 조금. 뭐 마실래? 커피. 민호는 카페로 갔다. 아메리카노 2잔을 샀다.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건넸다. 고마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분수를 봤다. 물이 솟구쳤다가 떨어졌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민호야. 응. 오늘 고마워. 뭐가? 나 여기 데려와줘서. 용기 내게 해줘서. 엄마가 용기 낸 거야. 정자는 아들을 봤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민호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나도 엄마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어. 항상.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커피를 마셨다. 말없이 분수 소리만 들렸다. 철썩.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민호야. 응. 이제 진짜 괜찮아.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정자는 VIP 카드를 꺼내봤다. 금색 카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거 진짜 써도 돼? 당연하지. 엄마 거야. 신기하다. 내가 VIP라니. 정자는 웃었다. 진짜 웃음. 민호도 웃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두 사람은 일어섰다. 집 갈까? 응. 아빠가 기다리시겠다. 백화점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정자가 민호 팔짱을 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걸음을 맞췄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재즈가 흘렀다. 엄마, 응. 행복해? 정자는 민호를 봤다. 미소 지었다. 응. 정말로. 나도. 차가 출발했다.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도로는 한산했다. 일요일 낮. 정자는 창밖을 봤다. 거리의 풍경들, 사람들, 나무들, 건물들. 모든 게 밝아 보였다. 민호는 운전하며
가끔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편안해 보였다. 평화로워 보였다. 부모님 집 앞 차를 세웠다. 들어갈래? 아니, 나는 집에 가야 해. 그래. 다음에 또 올게. 정자는 차에서 내렸다. 민호도 내렸다. 어머니를 안았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정자는 계단을 올라갔다. 중간에 멈춰서 뒤돌아봤다. 손을 흔들었다. 민호도 흔들었다. 민호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운전하며 생각했다. 오늘이 좋았다. 어머니가 웃었다. 당당하게 백화점을 걸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